유토피아의 재테크 클래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재테크의 목표를 우리가 확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집중하면서 이 과정을 함께 할 건데요. 여러분은 왜 재테크를 배우시려고 결정을 하셨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빚을 탈출하기 위해서, 지긋지긋한 이 빚의 굴레를 탈출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종잣돈, 돈을 좀 빨리 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로 좀 잘 굴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또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불로소득을 위해서 재테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어떻든 재테크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재테크 순서의 첫 번째는 소비 습관, 지출 습관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해요. 지출 습관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그 안에서 종잣돈을 모을 가능성이 생기고요. 앞으로 돈이 수입이 늘어나도 돈이 더 많이 빨리 불려나갈 수 있고, 종잣돈은 투자를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어떻게 보면 기본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가계부를 쓰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숙제를 몇 가지 내드릴 건데요.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재테크의 첫 번째 순서는 지출 습관을 파악하는 것, 그래서 저축액을 늘리고, 다시 말하면 종잣돈을 가장 빨리 모을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2-1은 빚을 없애는 분들, 이 목표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종잣돈을 빨리 이제 정말 모으시는 분들, 이 순서로 갑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지출 습관을 제가 파악을 해서 그 안에서 가장 많이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비 습관이나 지출 습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좋은 습관을 안착할 수 있도록 과정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목표는 갈립니다. 빚이 있는 분들은요, 빚을 갚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할부, 신용카드 대금, 리볼빙 서비스, 이런 게 다 빚이죠. 네. 주택담보대출처럼 엄청난 금액이고 좀 너무 길게, 이렇게 보통 길게 되니까요. 이 빚은 열외로 할게요. 이것은 전체 전액을 상환하기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약간 열외로 하고요. 그 외에 신용대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런 대출이 있는 분들은 이 과정에서 그 대출을 없애는 것, 빚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빚이 없어요. 저는 이제 사회초년생이 되어서 이제 수입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저는 저축을 좀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종잣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제가 분리시킨 이유가 있어요. 가끔씩 빚이 있는데 적금을 또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을 두 가지 목표를 같이 하려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조바심이 나거든요. 은행은 예금을 한 고객의 돈을 이용하여서 이걸로 대출을 해주면서 예금과 대출의 이자의 차익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기관인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금과 적금 금리가 높은 곳을 찾아다닌다고 하더라도 대출 금리보다는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장사를, 이 갭 차이로 장사를 하는 게 바로 은행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이 나가고 있으면서 저금을 하겠다는 생각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네. 때로는 내 대출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나는 어떤 투자 상품에 내가 투자할 것이야. 펀드든 뭐 주식이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종잣돈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빚을 없애야 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종잣돈을 불려서 투자를 하는 시기가 아니고요. 빨리 종잣돈의 볼륨을 키워서 투자를 할 만한 어떤 볼륨을 만드는 게 1번입니다.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사회초년생들에게 손실이 잠깐만 났을 때는 이게 타격이 좀 종잣돈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실이 난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타격이에요. 자산의 몇 %에 해당되는 금액일 가능성이 크고, 이것 때문에 향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늦춰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종잣돈을 빨리 모으는 것, 그리고 빚을 갚는 것,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투자가 아니라 우선 이 한 가지 지키는 것에 집중을 하고 더 많은 볼륨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릴게요. 우선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목표가 종잣돈을 모으시는 분들과 대출을 갚는 분 두 부류가 나누어졌죠. 여기에서 자신의 목표를 둘 중에 딱 하나로만 결정을 하고요. 빚이 있는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빚을 갚는 것에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목표를 세우고 이것의 금액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종잣돈 1,000만 원을 만들겠다. 종잣돈 3,000만 원을 만들 거야. 1억을 만들 거야. 이런 식의 올해 안에 만들 수 있는 그 금액을 우선 1차 목표로 선정을 하고요. 대출이 있는 분들은 지금 대출의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을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목표를 이루는 것을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것의 가장 강력한 노하우는 뭐냐면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한 줄로 만드는 거예요. 단순화시켜서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주입한 그 한 가지 목표만 계속 상기하면서 행동을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성과를 내는 것, 목표를 이루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네, 아시겠나요? 자, 종잣돈을 만드는 법은 뒤에서 영상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때는 싱글들을 위한 챕터가 따로 있고 부부, 맞벌이 부부 이렇게 수익이 좀 달라지니까 이런 케이스 이렇게 해서 두 부류를 나눠서 또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잣돈을 만든 후에 단계가 무엇이겠어요? 네, 이제는 투자를 하는 단계이죠.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할 것이냐. 이때는 예금 적금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때는 저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아시겠나요? 그래서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가계부를 장만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어플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어플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종이로 된 책자로 된 가계부를 쓰시든지 모든 지출을 이 안에 적겠다라는 생각으로 빠짐없이 모든 소비를 기록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출 패턴, 소비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서 더 저축을 할 만한 부분을 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영원히 가계부를 쓰라는 말씀이 아니라 종잣돈을 만들기까지, 그리고 내 소비 패턴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제가 봐드릴 테니까 꼭 가계부를 장만하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는 통장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월급이나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이 있죠. 네. 그 주거래 은행에 가셔서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과 지출 통장, 우선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수익과 지출을 나눠서 우리가 관리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계속 단순화시킬 거예요. 통장이 많다면 정리하세요. 다 정리하고, 거래하시는 은행이 많아도 은행도 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사실 금리가 뭐 이렇게 은행별로 큰 차이도 없고 별로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우선은 지출을 통제를 위해서
수입 통장, 이왕이면 그 은행에 하는 게 좀 더 편하시겠죠? 수입 통장이 있고 지출 통장 두 개를 만들고, 또 적금을 만드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종잣돈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어려운 여러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자르세요. 신용카드를 지금 당장 자르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현금과 체크카드만 사용하시는 겁니다. 신용카드에 혜택들이 많이 있죠. 뭐 영화 할인도 되고요. 커피값도 할인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을 가는데 신용카드가 있으면 큰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수많은 할인 혜택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목표를 단순화시키고 내 지출을 통제해야 하는 것, 이 습관을 가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내 소비를 가장 필요 없는 부분을 걷어내고 가장 이렇게 탁 조여서 저축액을 늘려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소비 충동을 일으키고 내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좀 이렇게 분간하기 어렵게 만드는 신용카드는 자르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가끔씩 신용카드 나는 한도를 딱 정해놓고 굉장히 필요한데 딱 잘 쓰고 그 혜택을 받을 만큼만 딱 써서 혜택은 또 다 챙기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저는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선 그런 에너지, 그렇게 막 꼼꼼하신 능력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어찌됐건 목표는 하나로 만들고요. 신경 쓸 거리를 줄이고요. 단순화시키고요. 재테크도 이 방식대로 가셔야 여러분들의 성공 확률이 빠릅니다. 여기서 조금 줄이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조금 덧보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과감하게 자르고 종잣돈을 차라리 빨리 더 모아서 투자를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정말 더 빠르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요. 예. 그리고 신용카드를 자른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어요. 소비를 내가 다 투명하게 보면서 지출을 할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뭐 리볼빙이나 할부 같은 현금 서비스, 이런 식의 후에 지출이 늘어나는, 후에 소비를 다시 해야 하는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잘라버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결심이고 소비 습관을 바로 좋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선 카드는요, 이 영상과 동시에 바로 자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카드 소비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출은 또 계속 해야 되는데 현금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죠? 첫 달을 이거 지출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카드가 있어서 지출이 가능했는데 지금 현금 쓰려니까 현금이 별로 없어.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첫 달이 가장 힘듭니다. 네, 여러분 짧게 힘드실래요? 평생 힘드실래요? 그죠? 자, 이번에 자르고 이번 달 죽었다 생각하시고, 이번 달 사람들도 좀 만나지 마시고 커피나 군것질 끊으시고, 자, 첫 달 한번 힘들어도 가는 겁니다. 그냥 아시겠죠? 자, 카드 자르시고 카드값 갚아야 하는 그 순간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한 달이나 두 달, 좀 정말 힘들게 좀 버티시면 갑자기 생활 그 패턴이, 소비 패턴이 굉장히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적금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다면 좀 여유가 생기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금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재테크를 하는 목표, 그리고 재테크의 순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테크의 순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도 다 이 패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출 습관을 파악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엔 빚을 없애고, 또는 빚이 없는 사람들은 종잣돈을 모으는 거죠. 그렇죠? 가장 빨리 모아서 투자를 한다. 네, 간단하죠,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목표도 확고하게 만들어 봅시다. 이번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세 가지와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번 과정에서 얻고자 하는 내가 세운 목표를 50자 이내로 한 줄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종잣돈 1,000만 원 만들기, 마이너스 통장 없애기, 빚 3,000만 원 갚기, 학자금 대출 얼마 갚기, 이런 식으로요. 글자 수를 제한하고 짧게 적으라는 이유는 한 가지의 목표를 집중하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내내 그 한 줄, 지금 적으신 그 한 줄만 기억하고 저랑 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3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인증샷을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자른 것 또는 가계부를 사신 것, 지출통장과 수입통장을 나눈 것, 이런 것을 인증샷으로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도 응원을 보내드리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은 자극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다음 과정 시작해 보시죠.